자, 오늘은 특수지구 편에 이어서 인접 보너스 얘기만 할 거예요. 근데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인접 보너스를 잘 안다고 해서 게임 자체를 지배하고 뭐 항상 승리를 가져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특수지구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지구를 짓는 세 가지 목적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인접 보너스일 뿐이에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인접 보너스 아무리 잘 만드셔도 기본 운영이 안 되시면 말짱 꽝입니다. 먼저 초보자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 영상 뒷부분엔 이제 중급자 이상으로 넘어가기 위한 인접 보너스 심시티 하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게임은 그냥 아무거나 제작해가지고 뭐 맵을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게임을 이제 새로운 게임을 받았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 보시면 좀 맵이 과하게 많이 밝혀져 있죠. 이거는 지금 현재 모드를 깔아서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제 밸런스 파괴 같아서 저는 안 쓰는데, 오늘은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한번 써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모드들에 대해서는 제가 고정 댓글로 따로 아래 박아두도록 할게요. 보통 모드에 대한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면 보통 이제 숫자 키보드 4번을 눌러서 어디다가 도시를 세울지 고민들부터 하시죠. 이제 진한 초록색이 있는 곳이 보통 주거지, 플러스 3을 더 주기 때문에 당연히 강가에 도시를 세우는 게 좋아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숫자원 활용 가이드 우측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 3이 있기 때문에 강가에 보통 많이 짓죠. 근데 이제 개척자로 도시를 세우기 전에 먼저 특수지구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니맵 좌측 하단에 보시면 조그맣게 지도 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뭐가 뜨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어 있죠. 여기서 이제 핀 추가 버튼을 하나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배치 모양으로 클릭된 상태로 보이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세울 도시에 대해서 한번 어디다 지을지 한번 눌러볼게요. 저는 한 이쯤에다가 좀 짓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르면 또 하나 팝업창이 또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역시나 이것도 아마 모드가 설치되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팝업창은 기본적으로 떠요. 아마 모드가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게 좀 뜰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불가사의가 있던가 없던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개척자로 도시를 세울 예정이다 라고 이제 정한 거니까, 이제 도심부 타일을 클릭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면서 왼쪽 하단에 태그가 붙어 있어요. 이름을 추가로 지어 주시면 그냥 요거 하나 다시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을 뭐 우주 초월 도시 이렇게 지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위에 이렇게 태그가 또 붙죠. 자, 이제 가상으로 도시를 지었으니까 앞으로 지을 특수지구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초보자분들은 기본적인 인접 보너스만 챙겨 지을 줄 아시면 그걸로도 충분해요. 제일 기초적인 과학이랑 신앙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과학을 보시면 캠퍼스가 있죠. 근데 캠퍼스는 왠지 과학을 줄 것 같은 타일에서 줘요. 우리가 보통 별을 관측하려면 어디서 별을 관측하죠? 네, 당연히 뭐 이런 산 타일 같은데 산에 올라가서 보통 관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캠퍼스는 산에서 인접 보너스를 받습니다. 뭐 정글이나 열대우림 타일, 여기도 막 보시면 막 되게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미지의 생물체를 연구하기 참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두 개 타일당 과학 인접 보너스 1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지열이 있는데, 지열 같은 거 어때요? 지열 같은 걸 확인해 보시면 땅에서 막 모락모락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신기해서 막 연구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열에서도 과학 인접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마 산호초 같은 게 없긴 한데, 산호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물고기라든가 이제 생선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죠? 거기를 또 생물학 연구를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인접 보너스를 또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지 보너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지 같은 경우는 성지도 똑같이 이제 시장을 줄 것 같은 타일에서 인접 보너스를 줘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학교에서 교과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맨날 이제 산에서 무슨 전기 받고 그러잖아요. 무슨 전기를 받고 막 무슨 정신이 맑아지고 막 이러는데, 전통적으로도 산은 신성한 지역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산에서 똑같이 인접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면 엘프들이 사는 곳은 보통 어디예요? 숲이죠. 예, 숲에서 보통 살고, 숲도 보통 산성한 지역이라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숲도 신성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숲 2개 타일당 신앙 인접 보너스 하나를 제공해줘요. 그 다음에 자연경관 같은 건 어때요? 여기 지금 자연경관이 있는 것 같은데,
자연경관 같은 경우도 보면 너무 신기롭고 신기하고 경이롭잖아요. 꼭 신이 만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지 인접 보너스를 자연경관 타일에서도 줍니다. 자, 그럼 방금 캠퍼스랑 그리고 성지 이 두 가지 인접 보너스 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대표적으로 쉽게 인접 보너스를 구할 수 있는 게 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지랑 캠퍼스 특수지구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편이에요. 똑같은 산 타일을 환경을 가지고 그리고 캠퍼스를 지을지 성지를 지을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되게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가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보통 테크도 보시면 같은 위치 있죠. 같은 두 번째 테크 위치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디에 집중을 할지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자로 먼저 갈지 뭐 빨리 성질을 먼저 지어서 갈지, 그거는 되게 중요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신앙을 창시할 생각이 없거나 신앙을 뭐 뺏길 것 같은 상황이면 그냥 바로 그냥 캠퍼스 눌러서 가는 게 자연스러운 전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제로 도시를 세울 때 어떻게 짓는 게 제일 좋겠어요? 우리는 보통 특수지구를 보통 성지나 아니면은 캠퍼스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선임수라 그러죠. 뒤에 산을 끼고 앞이 물이 흐르는 풍수지를 갖는 게 최고의 조건이겠죠. 배선임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선조분들은 벌써 이 문명 식스 시스템을 이 미래까지 내다보고 그렇게 뛰어난 해안을 가지시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도시를 짓는 위치 기준으로 3타일 안에 산과 강이 있으면 되게 좋은 입지 조건이에요. 지금 보시면 되게 입지 좋은 조건이고, 제가 여기다가 수도를 박은 이유도 3타일 이내에 산과 뭐 강이 다 껴있죠. 지금 최고의 조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지와 캠퍼스 인접 보너스는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여기 지열이 있으니까 지열에 산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요쯤에다가 캠퍼스를 지으면 이 두 칸 안에 플러스 4가 되고, 뭐 성지를 짓는다 하면 한 이쯤에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이쯤에다가 성지를 지어주면 3인접 보너스 최소 확보는 되죠. 굉장히 이 정도면 잘 지은 거예요. 네, 되게 잘 뽑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지와 캠퍼스 인접 보너스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상업 중심지, 얘는 그냥 단순하게 강가에다 지으면 돼요. 강가에다가 이렇게 딱 지으면 되거든요.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골드러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죄다 강가 가지고 이제 사금 채취하고 이제 씻고 이러느라고 아마 그래서 강가에다가 인접 보너스를 붙이지 않았나. 역사 고증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기억하기 표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만약에 뭐 항구가 붙어 있으면 어떨까요? 항구 같은 거 이제 상업 중심지 붙어 있으면 뭐 이런 데다가 뭐 항구가 있다, 항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수출하기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업 중심지는 인접 보너스를 항구에서도 받아요. 근데 이런 타일을 만들기가 참 쉽지 않겠죠. 여기 보시면 인접한 강에서 플러스 1을 받고 항만 특수지구에서 플러스 1을 받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4가 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특수지구는 어떨까요? 문화특수지구는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 직접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것도 아닌데 막 인류의 대단한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막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통 문화특수지구는 불가사의 옆에 지으면 가슴이 웅장해지기 때문에 문화특수지구는 이제 그 불가사의 옆에 지으시면 되게 문화를 많이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체체니트사 이런 걸 딱 지어주고, 이제 뭐 옆에다가 뭐 문화 같은 거 하나 지어주면 플러스 2가 붙죠. 인접한 이게 있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붙습니다. 또 우리나라 가슴 웅장해지는 거 하나 또 있죠. 뭐 BTS나 엑소 같은 가수분들이 노래 부르는 케이팝 어때요? 노래 부를 때마다 가슴이 막 웅장해져요. 우리 노래 어디서 부르죠? 노래방에서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흥지 특수지구에서도 문화 인접 보너스를 많이 줘요. 뭐 여기다 짓까? 뭐 여기다 뭐 대충 유흥지 유흥 특수지구란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체첸이트사를 여기다 짓고 그 다음에 유흥 특수지구에서 이렇게 붙여지면 플러스 4가 같이 붙어서 제공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유흥 특수지구 잘 안 지으시기 때문에 거의 아마 유흥 특수지구로 이거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워터파크도 어때요? 뭐 디즈니랜드나 뭐 아니면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런 데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스케일이 너무 커서 막 이것도 가슴이 막 엄청 웅장해집니다. 그래서 워터파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짓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도 똑같이 인접 보너스를 제공해줘요. 가슴이 웅장해지면 문화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역 같은 경우는 전략자원이나 이제 채석장에서 보통 플러스 1을 줘요. 근데 지금은 테크가 개발이 안 돼가지고 전략자원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채석장도 지금 주변에 없죠. 그래가지고
대충 이제 그게 없다 그러면 제재소나 아니면은 광산 두 개당 플러스 1을 주기 때문에 한 요쯤에다가 여기다가 산업구역을 하나 지어주시고, 다음에 제재소 두 개 지어주고, 제재소 여기도 제재소를 하나 지어주고, 여기는 광산을 또 지어주고요. 광산을 또 여기다 또 지어주면 이런 식으로 두 개당 하나 주고 두 개당 하나를 주기 때문에 총 플러스 2의 생산력을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일 개조를 열심히 해주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디다 지었을 때 인접 보너스가 제일 많은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플레이 하시다 보면은 이걸 맞춰서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계속 들었던 이유가 이제 인접 보너스를 기억하기 편하시라고 예를 들었는데, 잘 기억하셨다가 게임 플레이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초보자분들은 이제 요 정도로만 인접 보너스를 설계하실 수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래서 인접 보너스 플러스 3 이상이죠. 얘는 아쉽게도 이제 플러스 2인데 얘는 더 이상 인접 보너스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굳이 이 도시에서 생산력을 더 추가로 뽑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여기 단계까지는 기본적으로 마스터가 됐고, 이제 눈 감고 이제 특수지구를 인접 보너스 탁탁 집어넣을 수 있다. 이 정도 경지에 이르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위 인접 보너스 산출에 대한 연습이나 학습이 없으면 어차피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충분하고, 이제 중급자 이상으로 넘어가기 위한 코스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초보자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환경에서만 인접 보너스를 얻는 과정을 설명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도시에서 이렇게 보시면 고인접 보너스를 만들기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랜덤하게 생겨난 주변 환경만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인접 보너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한계가 있어요. 환경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답은 우리 플레이어가 이제 그런 인접 보너스가 계속 생겨나는 환경을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드냐? 이제 도시 한 개로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를 여러 개 뭉쳐 지어서 고인접 보너스를 몰아서 지어주는 거예요. 뭐 한번 이제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확장을 하는데 한 이쯤에다가 확장을 해주도록 합시다. 여기다 도시인물 하나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을 여기다가 뭐 지어주면 플러스 3 정도 되죠. 그럼 이렇게 몰아 지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새 타일 안에 있는 것에다가 여기다가 과학을 또 지어줍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정부청사를 하나 딱 지어주면 어떻겠어요? 정부청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인접 보너스를 플러스 1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 여기는 3밖에 안 됐었지만 4밖에 안 됐었지만 지금은 6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는 또 하나의 과학을 더 지음으로써 5를 또 산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신앙을 4를 뽑고 여기도 5를 뽑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다 또 지으면 좋을까요? 보시면 여기쯤에다 또 과학을 하나 또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과학을 하나 짓고요. 아까 산업단지를 여기다 지었을 때 효율이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송수로랑 댐에서 또 많이 주거든요. 그러면 송수로를 여기다가 하나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댐을 한 요쯤에다 지어줄게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다 지었던 상업특수지구는 인접 보너스를 특수지구 2개당 인접 보너스를 받게 되면서 플러스 4로 값이 증가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송수로와 댐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산업구역을 짓게 된다 그러면 플러스 5의 인접 보너스가 생기게 되겠죠. 여기서 끝이냐? 또 아니죠. 여기 아까 과학을 지었기 때문에 새 타일 밖에서 한 이쯤에서 도시를 하나 더 세운다고 칠게요. 그럼 이 도시에서는 이 과학을 하나 가져가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송수로를 하나 더 지으면 어떻겠어요? 아우 최고죠. 예, 플러스 7 생산력을 또 가져가게 되는 거고, 이게 또 끝이냐? 아니죠. 또 두 가지의 송수로와 댐이 겹쳤죠. 그럼 여기다가 산업구역을 또 짓습니다. 플러스 5가 또 생기죠. 그리고 또 강가가 있죠. 강가가 있으면 어때요? 그렇습니다. 또 상업 중심지를 또 지어버리면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한 신앙 한 이쯤에서 지어볼까? 그럼 2인접 정도, 이 정도는 진행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지금 총 3개의 도시를 활용해서 벌써 엄청난 산출량을 뽑아냈어요. 그럼 여기 있는 타일들을 다 퉁치고 전부 다 고인접의 보너스를 갖는 인접 보너스들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벌써 플러스 7이고 벌써 플러스 6이면 이 두 개 도시는 이미 생산력 끝장이 난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뭐 유흥지구를 지었고 뭐 추가로 이제 여기다 또 유흥지구 지으셔도 되고,
뭐 워터파크, 좀 상대적으로 쉬운 워터파크를 짓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뭐 여기 아까 얘기했던 체첸이트사 여기 하나 또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문화를 여기다가 하나 딱 지어준다 그러면 극장가 딱 하면은 여기서 최고죠. 예, 이렇게 하면 벌써 플러스 4인자 보너스가 돼버렸죠. 그 다음 또 여기만 있냐? 아니죠. 여기 밑에도 또 있어요. 밑에도 여기 지금 또 댐이랑 송수로를 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은 한 이쯤에다가 도심부를 하나 세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과학으로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는 플러스 6이 붙네요. 최고죠. 3칸 이내니까. 그리고 여기도 신앙 하나 봐가지고 벌써 6인접 5인접 이거는 더 이상 손 댈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여기다가 송수로를 하나 지어줄게요. 송수로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운하를 하나 지어줍시다. 운하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산업특수지구에 똑같이 추가 인접 보너스를 주거든요. 운하를 지어주고 그 다음 바로 여기다가 이제 산업특수지구를 지어주면 이런 식으로 플러스 5가 되죠. 그리고 또 3칸 이내에 여기다 또 상업특수지구를 또 지을 수 있네요. 그죠? 여기다 짓고 또 여기다가 항만 또 지어줍시다. 항만 더 지어주면 또 플러스 4가 또 생기죠.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산업특수지구 옆에 해안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 또 불가사의도 지을 수 있다. 베네치아 군수창고를 여기다 하나 딱 지어주면 깔끔하겠죠. 벌써 이 세컨드 도시 여기 확장도 안 했는데 벌써 여기 설계도 거의 다 끝났어요. 여기 더 확인해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또 범람원이 또 있어요. 범람원이 또 있죠. 그럼 어때요? 또 여기다 댐도 지을 수 있고 뭐 아니면은 운하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이쯤에다가 그냥 도시를 하나 박읍시다. 도시 받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송수로를 하나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댐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산업구역 하나 지어준 다음에 여기는 운하도 또 지어줍시다. 그리고 여기는 또 강가죠. 강가니까 뭐 어때요? 상업중심지 또 지어주고 여기는 또 이제 해안이죠. 해안이면 또 항만 특수지구를 지어주면 이건 얘는 도시 혼자서 9인력 보너스랑 상업지구에서 5도 받고 최고입니다. 여기 지금 근데 이제 저기 있어요. 근데 자연경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아니라 뭐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성지? 이런 식으로 여기 아마 그러면은 2개 인접 보너스를 2개 받아서 성지 5인접 보너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여기 또 보시면은 열대우림 타일이 또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다가 뭐 하나 플러스 3까지 과까지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도시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고인접 보너스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제 특수지구를 그래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고인접 보너스를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높은 산출량을 뽑아내실 수가 있는 거죠. 따로 언급이 없었긴 했는데 이제 뭐 보존 같은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보존 같은 거 해볼까? 보존 시설을 짓게 되면 이 주변 타일에 미개발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그 생산력을 많이 줘요. 그래서 뭐 여기다 짓고 또 여기다 뭐 하나 짓고 보존을 짓고 한다 그러면 또 여기다가 뭐 한 도시를 하나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존 짓고 여기서 보존 짓고 하면 여기서 이제 산출량은 어마무시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또 위에서도 뭐 지금 여긴 다 안 보이긴 하는데 아마 송수로 또 여기다 또 똑같이 또 짓고 또 이 집 또 할 수 있거든요. 뭐 요쯤에다가 뭐 댐 하나 또 짓고 보이진 않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이제 산업특수지구역 짓는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여기 생산력 챙겨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인접 보너스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게 손쉽게 기본적인 인접 보너스는 다 가져갈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맵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이 맵은. 그래가지고 되게 좀 손쉽게 설계하게 됐는데 아마 이제 맵마다 이게 상황마다 또 국가마다 문명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맵 태그를 찍어가지고 몇 인접 보너스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모드를 같이 또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다가 다양한 고인접 보너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도시들을 합쳐가지고 고인접 보너스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초보자분들은 어때요? 이거 너무 복잡해요. 초보자분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기본적인 이런 식으로 고인접이 될 수 있는 캠퍼스나 성지나 그다음에 강가 옆에 짓는 상업지구 이런 것만 체크를 해서 잘 짓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때 초보자분들은 거기까지 역할이고 그 이상으로 더 높은 인접 보너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초보자 가이드 시리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